가끔 보면 서로 좋은 쪽으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거 뭐라 그럽니까? 난형 난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가리기가 어렵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더 멍청한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이거는 이럴 때는 뭐라고 씁니까? 점입 가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 더 멍청한지 지금 트럼프하고 문재인이 경쟁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볼턴이 또 1년 내 비핵화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다라고 문재인이 4월 27일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한테 들었다고 이렇게 미국의 이야기한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는 곧 2차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보탰는가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구체적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 말을 했습니다. 저도 내 눈을 의심을 했어요. 자, 더 멍청한 트럼프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과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말을 하면서 김정은과의 추가 회담이 곧 이루어질 것 같으냐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기 및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폼페이오가 며칠 뒤에 이제 4차 방북을 하게 되면 거기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서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비핵화가 진전이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자, 트럼프는 1일 트위터를 통해서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김정은에게 사의를 표한 뒤 김정은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 즉 만나자라고 이렇게 밝혔고, 트럼프는 이날 인터뷰에서 핵실험장 폭파 외에 북한이 다른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외에 다른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했다고 믿는다는 말을 언론에 나와서 함부로 하게 되면 이것이 미칠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럼 북한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과거만큼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이 돕지 않고 있다라고 불만까지 이렇게 표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돕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멍청한 트럼프시 중국의 시진핑이 구구절을 앞두고 북한에 가서 본격적으로 북한이라는 개를 풀어서 니를 물라고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북 관계는 좋지만 중국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중국 배후론을 많이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켰으며 미사일 실험도 중단시켰고 일본이 이에 매우 좋아하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켜볼 것. 아주 상투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트럼프씨, 당신이 엿됐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아주 좋아해요. 일본에서는 아베가 이제 트럼프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 사기꾼한테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쏘아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당신 믿을 사람은, 아니 믿는 척 하는 사람은 시진핑이 그것도 좀 싸우고 있으니까 안 믿을 거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한국의 문재인이만 당신을 믿는 척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사람 남았어요. 당신하고 대화가 되는 척 하는 사람들은. 이와 함께 트럼프는 제2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된 지난해의 핵 교착 상태를 완화한 데에 대해 김정은과 케미스트리, 궁합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면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지 않고 있고 고요함이 존재한다.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힘을 합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자, 트럼프는 전임자들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 30년 동안 매달려 왔는데 자신은 불과 3개월 만에 해결했다면서 북한 억류된 미국인 3명 소환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렇게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중단에 감지덕지하면서 이것을 엄청난 공인양 포장을 하면서 지금 김정은을 끌고 장난을 더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지금 볼턴이 19일 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A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북한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서 1년 내 비핵화는 문재인이 제안하고 김정은이 동의한 거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했어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김정은에게 달려있다. 인내의 외교를 언급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하고 비슷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지금 질문을 앵커가 볼턴한테 했습니다. 너가 이야기하는 인내의 외교나 오바마가 이야기했던 전략적 인내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질질 끄는 거 아니냐 하니 1년이라는 우리는 시간이 있다. 그거는 문재인이 김정은이한테 답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은 비핵화가 빨리 될수록 한일의 원조, 외국의 투자 등 개방의 혜택도 북한이 더 빨리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1년 내에 해버리자고 했고 김정은이 예스라고 답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볼턴은 7월 달에도 처음으로 1년 내 비핵화라는 시간표를 꺼냈고 이달 초에는 폭스 인터뷰에서 1년은 김정은이 약속한 거라고 했는데 그때도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들었다라는 설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탁 집어서 문재인이 이를 제안했다라고까지 사실을 밝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자가 1년이 미국이 생각하는 시간표냐고 묻자 볼턴은 1년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거라고 하면서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가? 이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문을 열어놓으려고 비상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순전히 이 말 때문이었다고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을 하면서 북한이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선거 끝나서 어느 시점에서 트럼프가 판을 뒤엎을 때 이제 이것이 한국이 결정적인 뻥을 쳤고 한국에서 누가 뻥을 쳤느냐? 문재인이 뻥을 쳤다라고 미국은 지금 그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볼턴은 이것은 문이 우리에게 리포트, 즉 전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의 1년 내 비핵화 약속을 미국이 김정은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문재인이 북한으로부터 들었다고 전달한 것이란 겁니다. 이처럼 미 정부 관료가 남북 미 정상 간의 오간 대화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내용인데요. 자,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곧 만난다는 트럼프. 자, 북한의 가짜 핵리스트를 가지고 종전선언을 해주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트럼프. 자,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 1년 내에 비핵화를 한다. 그래서 곧바로 우리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살려줄 수 있다고 뻥을 친 문재인. 그리고 거기에 예스라고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김정은이. 자, 미국의 중간선거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이 한국을 위해서 져버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바라보는 거는요,
뭐 미국의 민주당이 좌파에 가깝고 공화당이 우파에 가깝다는 상투적인 저열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의 국익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저런 썩은 대북 행보 사기 시효에 제동을 걸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이 우선이에요. 공화당은 또 내부에서 만만찮은 저항이 일고 있지만요. 그래 되려면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이겨버려서 트럼프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대북 사기 쇼를 끌고 갈 동력을 상실해 버리면서 트럼프가 이제는 그 책임을 문재인에게 다 전가하면서 1년 네가 범인이야 하면서 한 대 후리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를 진짜 찬물 떠놓고 학수고대하면서 제가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 더 이상 한국에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이 사기쇼가 끝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모든 핵 전문가들은 북핵이 단기간 내 폐기될 거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1년 내에 될 수 있다라고 김정은에게 말한 문재인이나 그걸 예스라고 말한 김정은이나 그 말을 듣고 미국 정상을 한 트럼프나 이 세 사람이 정말 새 X라고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사기성이 다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남북회담 관련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거의 전원이 속도 조절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한미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청와대는 남북사무소 개성에 설치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아니다. 미국이 우려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개소식을 밀어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도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다고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미국이 제재 면제 여부를 공식 결정하기 전에 우리 정부 독자 판단으로 개소를 추진하겠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도 이해를 표명했다. 한미 간에 의견차가 없다라고 뻥을 쳤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는 어제 이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언론이 물었죠. 남북관계는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속도를 맞춰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결과가 나온 뒤에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맞춰야 된다는 것은 문서로 나간 글에 대문자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성연락사무소 개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 수 있고 한국이 혼자서 과속을 하게 되면 비핵화 공조가 금이 가게 된다.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우습게 아는 거죠. 이 우습게 알게 된 동기도 미국이 제공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이제 문재인이 그 헛소리를 악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새 멍청이, 김정은이는 멍청이에서 빼주겠습니다. 지 입장에서는 잔머리를 굉장히 잘 쓰고 성공하고 있으니까요. 두 멍청이라고 해야 되죠. 과거에 인도 영화 새 얼간이가 있었는데 이제 이건 진짜 두 얼간이로 영화를 하나 찍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4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연락사무소가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와 평화정책을 위한 가장 기본적 사업이다. 그래서 남북 간의 상시적 소통체제를 유지하면 이것이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거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다가 이제는 비핵화까지도 개성의 연락사무소에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 지원은 북한에 대한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른 건데 이것을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도
판문점 합의를 포괄적으로 개성하겠다고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 너도 동의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북 합의의 내용에 판문점 선언이 들어간 걸 크게 실수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개성연락사무소에 대한 전력 유류 공급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구멍을 낼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 이렇게 반박하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견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억지로 우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 개소식 날짜, 사무실 구성 운영 문제를 사실상 타결을 받는데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든 걸 다 합의해놓고 북한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는 어쨌든 출범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폼페이오가 방북을 해서 뭔가 비핵화 진전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는 이 한국 연락사무소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열어버리는 것까지도 계획이 폼페이오 방북 결과를 보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문 정권은 폼페이오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가지고 오면 한국 정부가 이야기한 각종 대북 제재 유예도 미국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서둘고 북친화적이고 속도전을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인의 사고가 북한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을까? 아니면 핵심 참모들이 다 기울어져서 포위해서 문재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이런 생각이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집권 후에 본색을 드러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이 자기 사고에 체화되어 있었고 다만 이 사람의 성격이나 환경이 그걸 감추도록 노무현 밑에서 아마 2인자를 해먹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감추어 오고 있다가 이제 본인의 권력이 손에 들어오자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제가 볼 때 친북적인 인물들을 전부 청와대에 배치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걸 밀어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임종석을 중용하고 또 임종석이 또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고 하는 시스템이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요, 그 본인만이 아는 본인의 삶의 과정,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가 3,000톤급의 이 잠수함을 진수식을 9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한국으로서는 최고 큰 규모인 3,000톤급 잠수함 진수식을 8월 29일 날 하려 했는데 9월 중순 이후로 미루었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전에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하지 말자고 미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수식 날짜도 벌써 발표됐고 국민 초청 공모전 홍보 글도 있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설거머니 사라져 버렸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도산 안창호함으로 명명된 3,000톤급 잠수함 1번 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2,500톤이 되어야 미사일 한두 발을 쏠 수 있고 3,000톤급이 돼야 여러 발을 쏠 수 있다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3,000톤급 잠수함을 비밀리에 만들었습니다. 만든다고 한 지가 2년도 더 됐으니 벌써 만들어서 어디 숨겨두고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이런 잠수함 3척을 2023년까지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 보통 이렇게 큰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들은 수직으로 발사죠. 그래서 10개가 설치된 3,000톤급 잠수함 3척도 배치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톤급이
척이 지금 바다에 풀리면서 북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최근에 북한을 의식해서 한국군의 잠수함 진수식도 연기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고 제가 묻고 싶어요. 자, 문은 왜 북친화적이고 저렇게 서둘까? 답은 본인이 오랫동안 그런 사고를 체계적으로 굳혀왔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